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정정렬입니다. 오늘은 젊은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키가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성장은 보통 사춘기 이전까지는 일반 성장을 하게 되고, 보통 1년에 5, 6cm 정도 평균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급성장기가 오는 시점이 있는데, 급성장기는 남자아이들은 변성기가 있는 그 시기에 1년 정도를 급성장기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초경이 있는 시점에서 1년 전부터 급성장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급성장기가 오될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급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까지 급성장기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급성장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성장 발육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음식 환경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라 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놓고서 나물 반찬을 10가지 먹어라,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 신체 발육에는 뼈에 도움되는 칼슘하고 뼈를 받쳐주는 근육에 도움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적당한 지방량도 필요합니다. 비만인 경우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환경에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그리고 단백질, 근력에 도움되는, 근육 형성에 도움되는 단백질,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지방량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콩이나 두부나 계란, 소고기, 닭고기, 김 종류, 해조류 종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은 식품에 속하고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유가 도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수면 환경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데, 보통 성장기 아이들은 저녁 10시나 11시쯤 취침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12시를 넘겨서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은 될 수 있으면은 11시쯤에서 숙면 모드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입니다. 성장기에는 보통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가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1, 2, 3 정도까지가 성장기인데, 그때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지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성장기에는 근육이 굳어지는, 튼튼해지는 운동보다도 유연성 운동이라든가 유산소 운동 정도로 해서 관절과 근육이 유연하게 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권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의 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키 성장에 있어서의 유전적인 요소는 20,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키가 자랄 때 엄마 아빠의 키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후천적으로 성장기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음식 관련한 거랑 또 운동 관련한 거랑 또 잠자는 환경,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를 엄마 아빠보다 훨씬 키가 큰 아이로 성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기 아이들도 여기 환자들로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일반적인 어떤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를 잘 못하는 그 집안 내력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요, 자녀의 키가 부모 키보다 성인이 돼도 더 크지 않는 경우로 제가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장기 아이 때 장이 안 좋은 아이, 특히 이제 어떤 증상이 특징이냐면,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한 숟가락 먹자마자 바로 배 아프면서 대변이 마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음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냐, 이런 아이들은요. 첫 번째, 공복 시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게 찬 음료수입니다.
차가운 음료수는 공복이 절대 안 되고, 물부터 시작해서 우유라든가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을,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공복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씹어먹는 음식에 들어가서는 밀가루 음식은 웬만하면은 빈속에 식사 대신에 또 허기질 때 간식으로 절대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육식도 많이 해야겠죠.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돼지고기는 소장 기능이 약한 체질한테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웬만하면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콤한 음식,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복에 많이 먹이는 거는 절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회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회도 공복에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식사 중이라든가 식사 후에 후식으로 먹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심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소장 기능이 약한 엄마 아빠를 가진 자녀들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미연에 철저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발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과 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소장 기능이 약한 체질은 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철저하게 조심한다면은 키 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